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이번 주만 잘 넘기자라는 생각이 짙어지는 오늘입니다.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1000가지 정도로 나름 선방하는 흐름입니다. 간밤에 채권 수요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고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소폭 이나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716선, 코스닥은 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챙겨보겠습니다. 외국인 나홀로 순매수 거래소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416억 원대 매수 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사고 있긴 합니다. 정말 소규모긴 한데 이게 그냥 저가 매수일지 아니면 FOMC 이후에 다시 순매수 진행을 하기 위한 어떤 초석이 될 건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614억 원대 매수 우위. 다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동반 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 순매수하는 종목 탑10이고요. 오늘 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반도체 투톱은 들어가 있습니다. 삼전, SK 하이닉스 같이 담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그 지표를 대표하잖아요. 대변을 해주는데 거래소의 경우 괜찮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고 진짜 이 FOMC 이후로 어떻게 갈리느냐 그게 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라고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했고 오늘도 10% 정도의 강세 흐름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이 순환매 장세에서 다시 한번 수급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도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탑10도 확인하시죠. 기관은 SK 하이닉스 딱 하나 담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인 기관이 두산 로보틱스 동반 순매수합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슈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지수의 정기 변경일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좋은 게 두산 로보틱스고 그 이후에는 다시 수급에 빠질지 좀 걱정됩니다. 역시나 체크 받아보고요. 오늘 화장품 종목들도 강합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오늘 탑10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막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싸우는 거 아니냐, 싸우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절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응은 사실 뜨뜻미지근한데 애플 그 WWDC가 어제는 반응이 없었다가 오늘은 또 반응이 너무 핫합니다. LG이노텍, BH, ITM 반도체, 자화전자 이렇게 다 잘 가고 있고 사실 그 애플이 AI를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본격적으로 아이폰에 집어넣고 하면서 아이폰의 수요,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요거 뭐 그렇게 같은 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진짜 핸드폰 잘 팔 수 있어요? 일단은 애플이 아이폰이 안 팔릴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갤럭시보다는 아이폰 유저들이 조금 더 이제 충성도가 높잖아요. 우리 수연 앵커도 아이폰 쓰잖아요. 아이폰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교체 시기도 좀 늦어지고 최근에 판매가 좀 부진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어쨌든 다 관련 종목들이 떨어진 거다 보니까
지표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통계치를 내봤는데 네. 이게 항상 WWDC 이후에 꼭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고 아침에 또 이제 출발 성공자 이런 걸 보시면은 또 브리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도 많이 좀 참고를 하는데 일단은 저는 IT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간단하게 근거를 제시해 보자면은 2022년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모건 스탠리가 또 애널이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반도체 담당 애널 이름이 계속 까먹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리포트를 내는데 그때 당시에 빙하기가 끝나간다 리포트를 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반도체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건 스탠리의 어떤 반도체 의견을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참고를 합니다.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고민치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제 애플이 오르게 되면서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나와서 이거를 말씀드린 게 차라리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더 신뢰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가 어제 애플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애플의 교체 주기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에서 애플이 좀 올랐는데 일단은 그 내용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를 하고 목표 주가를 216달러가 좀 제시했는데 낙관적인 전망을 가정하게 되면은 27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장 종료 기준은 207달러 정도 되는데 216달러 같은 경우는 좀 높이가 낮지만 만약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270달러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모건 스탠리 의견을 좀 참고를 하셔서 애플을 바라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워렌 버핏. 버핏 회사에도 애플의 어떤 보유가 상당히 아직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더 신뢰가시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방금 나온 리포트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좀 안심을 하시거나 뭐 그럴 것 같네요. 그럼 그렇게 강력한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국내 아이폰 종목들 다 윗골이 달고 빠졌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슈에서 변동성 1차적으로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슈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어제 그랬던 것처럼 애플 이슈로 해가지고 급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급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추세가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약간 조금 이제 전반적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잖아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윗꼬리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아마 하락 종목수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966, 하락 종목수가 578이거든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해서는 계장가 대비해서는 좀 음봉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 자체 영향으로 수급이 빠진 거다. 네네. 리포트상에서 보니까 네네. 아이폰 관련주에서도 옥석 가리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네네. 있던데 그최선호주는 ITM 반도체 BH고 차선호주에 LG 이노텍이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대형 벤더사는 LG 이노텍인데 네. 왜 ITM 반도체가 최선호주로 꼽힌 건지 또 궁금하고 이사님께서 좋게 보신 종목도 이게 궁금해요. 네. 온 디바이스 AI가 어떻게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고성능 반도체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발열, 저전력. 이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쪽과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과 연관성이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애플과 어떤 거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애플, 아이폰 이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소프트웨어요? 네, 그렇죠. 전략적으로 이제 AI 쪽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물론 그 AI 하드웨어 쪽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과거에도 모바일 인프라가 처음 구성이 될 때 ARM이라는 기업이 먼저 갔고 시간차를 두고 모바일 하드웨어 쪽인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뭘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앱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애플보다 주가가 더 많이 간 것들이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종목이 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AI 하드웨어 쪽이 아직도 ING 진행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모바일이 그랬던 것처럼 AI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장은 MS고 그리고 아직까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애플 AI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된 정도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MS 연관된 기업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폴라리스 AI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애플 AI 관련 종목이 없기 때문에 아마 MS와 연관된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AI 강했던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모건스탠에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모건스탠에서 AI 쪽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면 애플이 AI 쪽에 속도를 내게 되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관련주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AI 쪽 같은 경우에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대장을 한글과 컴퓨터 좀 보고 있어요. 그 종목 외에는 한글과 컴퓨터요. 네. 한국의 MS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종목 한 종목 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한글 컴퓨터를 보게 되면서 플러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애플 AI 관련돼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MS AI 뭐 소프트웨어 얘기 나오게 되면은 브리지텍 같은 종목들이 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애플도 그런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발굴이 되게 되면은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운이 돌 수 있고 그 중에서 탑픽은 한글과 컴퓨터로 보고 계신다는 답변까지 들었고요.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폴더블 폰 쪽으로도 온기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KH 바텍이나 세경 하이테크 네. 같은 종목들이요. 아직까지는 기대를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나올 거 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티저 이미지만 보게 되면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연외과 같은 분들은 아마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애플 폴더블폰 나오게 되면은 수연외과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자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모건스탠리에서 교체 주기가 빨라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런 교체 주기를 통해서 애플 폴더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깔리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아시겠지만은 이 폴더블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아직 종목명이 노출이 안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6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일단 힌지 관련된 기업들 3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아직 대회비라서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유추가 되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기업들 빠르게 한번 따라잡아 보시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추되는 기업이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뻔하잖아요. KH 바텍 그리고 파이nem텍 이런 종목들인데 파이nem텍, 네. 뭐 세경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혹시 다른 게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네. 살짝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애플 이야기 마무리하고 지금 한미 반도체 흐름이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제가 말이 약간 안 나왔는데 1분 보고로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빨간불 켰고 반대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알테오젠, 에코프로 종목들은 하락폭이 커졌어요. 그러면 수급이 다시 지금 반도체로 돌아가는 건가요? 일단은 반도체 돌아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세계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주초까지 2차전지 갔다가 그 흐름이 또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한미 반도체가 지금 갑자기 5.4% 그래서 상승폭을 좀 늘리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요거는 조금 이제 이유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연유지 그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네. 뉴스도 없는데 네. 너무 잘 가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수페타시스는 언제 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네. 이렇게 잘 가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언제 이렇게 움직여줄까요? 이수페타시스는 그거는 어찌 뭐, 보면은 네. 엔비디아 직접 관련주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단적으로 지금 저도 이제 정말 죄송한데 방송을 하면서 폰을 봐서 정말 죄송한데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한 일주일 흐름 보게 되면은 얘가 왜 이러나
싶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차트를 좀 넓혀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상향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다 최근에 다 고점 찍었다 보니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 FOMC 이후에 그 방향이 갈릴 거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스페타시스도 FOMC 이후에 보면 돼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FOMC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연유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전 상승 기울기만큼 그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승 기울기는 갈수록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가팔랐다라면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이제 수연앵커도 얘기했지만은 가격이 문제거든요. 너무 높죠. 그죠? 10,000원일 때하고 10만 원일 때, 10만 원에서 또 100만 원일 때의 어떤 무게, 느낌은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예 밸류를 다시 가치를 다시 측정을 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실적 상향 조정받고, 네네. 한미반도체도 실적 상향 조정받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콜테스트 통과 못하니까 뭐 NCF 써서 만약에 통과하면 한미반도체에 그 TC 본더 쓸 수도 있고 그런 가치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요? 예. 글쎄요, 저는 한미반도체가 더,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나? 저는 더 가기 힘들다라고. 더 가기 힘들다. 응.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장에서도 한미반도체를 이전에 상한가 항상 한참 행보가다가 상한가 나왔을 때 그 위에 조정 시에 제가 매수 말씀드려가지고 그때도 이후부터 100% 이렇게 오른 부분들을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어쨌든 그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 말씀드렸었고 그때가 6만 원대였고 한 7만 원대였거든요.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고도 계속 이제 한미반도체는 좋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하나정밀기기에서 이제 경쟁자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긍정에서 중립 이하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적 좋을 겁니다. 실적 좋을 건데 이게 7만 원 어쨌든 6만 원에서 6만 원대에서 상한가 나오게 되면서 17만 원까지 상승이 나올 때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반도체가 결국 실적이 6만 원 이후부터 부각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그 이전부터 상승이 있었잖아요. 결국 독점이라는 프리미엄도 저는 반영이 돼 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이닉스와 물론 하이닉스는 좋게 보고 있지만은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어떤 속도가 최근에서 느려진 부분들은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독점에 했었다가 경쟁자. 한미반도체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뭐 추가 상승, 물론 글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충분히 많이 왔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관망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한미반도체가 독보적이긴 한데 뭐 다른 경쟁 업체들의 침투율이 네네.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좀 갈릴 것 같고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제 의견을 조금만 더 덧붙이게 되면은 이게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좋게 본다고 말을 해놓고 한미반도체는 왜 그러냐고 하면 둘 다 독점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장비하고 이제 최종 제품을 납품하는 게 두 개의 상황이 현재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어폐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TSMC가 약간은 꼬정을 부리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테스트를 엔비디아가 하는 게 저는 아니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TSMC가 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림을 그냥 도면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부품을 이거 써주고 저거 써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TSMC가 완성을 하게 되는데 경쟁업체인 삼성전자 퀄테스트를 정말 쉽게 해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된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을 공급하기 위해서 2.5D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턴키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조금 더 싸게 해주겠다 이런 과거의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TSMC가 그렇게 쉽게 안 해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지금의 뭐 일정 부분 물량이 들어가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하이스 점유율을 좁힐 수 있을까? 그게 좀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스의 어떤 싸움 구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납품하기가 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하이스 쪽 같은 데 들어가기로 결정이 된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동안 TC 본더 장비를 팔았는데 그 가격보다 낮게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둘은 좀 상황이 제가 봤을 때 좀 다르다. 그래서 둘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와 하이스를 바라보는 뷰는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반도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돼서 그러게요. 로봇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인 기관이 두산 로보틱스 순매수 나오고 있고 네네. 코스피 200 편입 때문에 오른 거라면 보통은 이제 편입하고 나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주 금요일 편입이거든요. 단발 상승인가요? 단발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 이제 밸류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거든요. 이슈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먼저 이제 세법 개정안 관련돼서 일단 먼저 보게 되면은 거기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이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밸류가 중간중간 이제 이슈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이제 추가 세제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을 해가지고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들이 세법 개정안이 이제 포함이 될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아마 이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이슈가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로봇이 아니고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침 쪽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두산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로 밸류업이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돼서 매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이슈보다는 두산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로봇주들이 같이 오르는 것에 대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지금 아침 쪽에 삼부 토건이 되게 좀 강했었는데 어떤 테마 내에서 강한 종목이 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맞겠네요. 최근에 젤시스 메디칼이 M&A 프랑스 상호펀드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공개 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이슈는 젤시스 메디칼이 제한된 이슈인데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뭐 원택인가 하고 비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섹터에서 어떤 강한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와 동반돼 가지고 그 분위기 때문에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맥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두산은 두산 그룹주 자체에서 네네. 이슈가 있어서 가는 거라고 하면 다른 로봇주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단발 상승하고 마는 건가요? 일단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전체적으로 이끌 만한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하네요. 시장의 주목도가 떨어진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단발 이슈로 해석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추가 룸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정태근 네네. 이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